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연일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우, 시장이 이렇게 강해도 될까?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놀래기는 이뤄요. 더 깜짝 놀랄 일들이 많다라는 전 보고 있습니다. 여튼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의외의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상승이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이면은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드디어 이제는 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제가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몇 가지 포인트 한번 다시 짚어보고 또 그 다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가볍게 다수당이 될 것 같고요.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 민주당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가까울수록 공화당이 또 상원까지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과연 상원에서 공화당이 될 거냐 민주당이 될 거냐 여기에 키를 잡고 있는 게 세 곳이에요.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 이 세 곳인데 여기서 두 개만 먹어도 일단 다수당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먹으면 밀리고 두 개 아니면 세 개 다 먹으면 다수당이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예상을 공화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짚어봐야 될 건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군가 잡았을 때 차기 의회가 이제는 막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주요 의제가 뭔가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에서는 크게 5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 쪽, 그다음에 내년에 또 있을 부채 한도, 그다음에 세금, 농업, 그다음에 외교, 국가안보 이렇게 크게 5가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2개 정도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정 쪽에 있어서 만약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대로 공화당이 하나 내진 2개 다 잡았을 때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는 돈 풀어가지고 뭔가 경기 쪽을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될까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이 돈 푸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금 늘려가지고 이 재정 좀 우리가 축소시킬 수 있어 라고 민주당은 강하게 설파하는 반면 공화당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 좀 줄이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팽팽한데 결국 공화당이 다수당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쉽게 못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둘러서 IRA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막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어차피 이번 중간 선거에서 안 될 것 같다라는 걸 안 거죠. 자, 결국 그 재정 쪽에서 그렇게 돈 풀기 이러한 것들을 좀 억누르게 되면 뭐 주식 시장에 좋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시장을 일단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년도 가게 되면 이제 이 부채 한도 문제로 또 그 미국이 아주 시끄러울 거예요. 지금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가 잡혀져 있는데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31조를 살짝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 하반기가 가서는 또 이 31조 4천억을 넘어가게 되면 이 한도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공화당은 지금도 높아 좀 줄이자라고 할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현 정부가 잘 하기 위해서 부채 한도 좀 늘려야 돼라고 하면서 막 기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연방정부 셧다운하면서 공무원 니네 월급 못 주니까 좀 쉬어 이런 식으로 또 나아가면서 주식시장에도 그닥 좋은 모습을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또 이 부채 한도에 대한 거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튼 중간 선거는 제가 봤을 때 공화당 쪽으로 다수당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결정되면은 이 신재생 아니면 2차 전지 얘네들이 살짝 눌릴 수 있어요. 왜? 이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친환경 쪽인데 이 공화당 쪽에서는
오히려 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게 뭐니?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이게 무기야. 이거 무시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에너지 쪽으로 조금 부양책이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최근에 뭐 신재생 관련된 종목 그닥 재미없지만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떨어지는 건 오히려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시장 다시 한번 차트 놓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향후 시장 방향에 대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을 설명할 때 우리 그 7월 달 그 저점, 그다음에 요번 9월의 하락, 이게 완전히 겹쳐지면서 그 패턴대로 가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가자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근데 어때 지금? 점쟁이도 아닌데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요. 그거는 왜 그럴까? 좀 운도 따랐고 일단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가겠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잘 보면 크게 박스를 제가 이제 딱 걷죠. 첫 번째 박스 하나. 이거는 바닥 따지는, 바닥 나오고 바닥 따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쪼는 사람은 매수 못하는 거고, 채택규 말 믿고 매수한 사람은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박스 상단 돌파, 그 다음에 2차 박스 상단 돌파. 요때는 딱 3차까지 나왔어요. 3차까지. 지금 오늘 의외의 61평선을 돌파하는 3차 박스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갈 거니?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은 또 이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 일단 먼저 우리 MACD를 보면 우리 기준선 밑에서 여기 골든 크로스 난 요 자리, 여기에서 어때요? 기준선 위로 돌파하는데 이 밑에 있는 시그널도 이제 딱 올라타지요? 그 자리가 어딘데?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자리예요. 그러면서 추가적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네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이제 우두둑 떨어집니다. 지금은 더 가는 자리예요. 그죠? 요게 이제 하루 갈까 이틀 갈까?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그걸 이제 고민해 보자고요. 이제 그걸 고민할 텐데, 10일 날이에요. 우리 CPI 발표하죠? CPI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코아 같은 경우도 같이 발표합니다. 이 밑에 게 이제 근원 물가 많이 들었죠? 그러면 이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월에 8.2%, 코아는 6.6%. 자,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얘가 지금 몇 나오냐면 8.0까지 보고 있어요. 일단 다행인 게 얘도 6.5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아주 흡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점을 좀 보여주려고 하네. 결국 이 정도 나와버리면 시장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래, 파월이 속도 조절할 거야 그러면서 12월 달 0.5% 가능성이 있어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것은 12월 달에 FOMC 회의가 13하고 14일 날 합니다. 그런데 12월 달 CPI가 며칠 날 발표할 거야?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 흐름상 봤을 땐 12월 8일 목요일 아니면 12일 월요일 이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CPI 발표하면서 바로 FOMC 회의에서 금리가 꽝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CPI보다는 오히려 이제 11월 달에 나오는 CPI가 더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좀 사부작 올라가는 거, 요거는 분위기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걔가 결국은 12월 달 CPI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12월에도 만약에 이제 11월 달에 어떤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정도 나오면은 연말까지 상승 랠리 이어진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11월, 12월까지 상승 가능성은 열려져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현금은 20 내지 30% 갖고 가되 조금 편안하게 시장을 보자. 깨질 때 깨지더라도.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은 될 일도 안 되고 사고 싶어도 겁나서 못 사고 보유하고 있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못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결국 긍정적인 생각, 자신감을 가져야 결국 매수도 할 수도 있고 조금 일정 부분 보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생겨요. 주식할 때 자만심은 버리라고 했어요. 교만함도 버려야 됩니다. 대신 자신감은 가져야지. 그게 없으면 못해요. 못해. 그래서 여튼 이게 있어야 혹 깨졌을 때 대응이 돼요. 대응이 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은 얘가 어디까지 갈 거니 솔직히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안 있죠. 그죠? 나도 연중 가 있지. 근데 연중 그 사람들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튼 일단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어디까지 올라갈진 몰라. 허나 조정 자리는 난 안다. 즉 시장이 조정은 이걸 깨지 않는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이제 귀에 딱지가 붙었겠죠. 뭔가 금융위기 리스크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뭐 IMF가 되든 일본이 IMF가 되든 유럽이 IMF가 되든 누군가가 잘못돼야지 이걸 깨고 내려간다. 그때로 깨고 내려갔을 땐 일단 기본적으로 2천 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올라갔다가 CPI에 대해서 시장이 그냥 좀 안 좋게 생각하네. 그거는 그냥 조정이에요. 막 치고 내려가는 게 아니지. 그러면 결국 내 입장에서는 상단을 어디까지 볼 거니?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여기서 꺾여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쉽죠? 이거 4등분 해보면 돼. 그럼 기본적으로 절반까지는 내려온다고 보면 되고.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럼 얘가 4등분 해 또. 여기 기본 여기까지는 내려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 내려온 다음에 조금 내가 공격적으로 했던 이 75%까지 빠지는 그 자리부터 내가 이제 종목 사냥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또 만약에 이제 이렇게까지 빠지면 싸고 넘친 게 또 넘치지. 여튼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주변 환경에 이렇게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니? 라고 했을 때는 없어요. 없어. 왜 올라가니? 그러니까 비정상적. 근데 이 비정상이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을 항상 만들 때가 왕왕이 있어요. 그 왕왕이 지금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눈 보이지 말고 그냥 즐겨요. 그래, 너 꺾일 때 꺾이더라도 나 상방 배팅 볼 거야. 그리고 일단 10일 날 CPI가 생각한 이 컨센서스처럼 저렇게 나와버리면 시장은 그래 뭐 이 정도면 정점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일단 연준 속도 조절 여기에 힘이 들어갈 거야.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결국 이러한 장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해야 되지? 아이고,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근데 내가 이제 시장을 쫙 이렇게 봤더니 추세 타고 잘 가는 대형주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결국은 익절 잡으면서 상단 보면 돼. 보다가 꺾이면 내가 생각한 익절 자리 거기서 그냥 무조건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섹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래가 없어. 거래가
바닥권에서 거래가 없어. 즉 무지하게 하락했어. 무지하게 하락해가지고 이제 조금 전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특징이 뭐냐? 거래량이 없어요. 왜 없을까? 더 이상 빼도 난 버팅기기 들어가는 거지. 못 팔아. 내가 왜 저 가게에서 팔아? 나 그냥 장롱에 묻어둘 거야. 라고 하는 수급 주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언간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라는 거죠. 안 빠져. 그럼 결국 선수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자리에서 한 번씩 팡팡 쳐줘요. 연속적으로 가는 애 아니면 그냥 하루 그냥 쫙 올리면서 윗꼬리 달고 거기서 좀 일정 부분 차익하는 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 아주 두드러진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알려드린 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많다. 하나씩 결국 이러한 자리에 있는 애를 마이너스 5% 만들어놔라. 그러면 편안하게 수익 내면서 그 종목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그러한 흐름에 맞춰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잘 유념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먼저 제가 최근에 시장에서 창투사들 한번 잘 봐라. 얘네도 바닥에서 많이 갈 거다라고 하면서 대성창투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얘기했고 최근에는 강한 녀석들 거기에선 내가 H&M 인베스트먼트 이걸 얘기해 줬는데 벌써 10% 이상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 창투사들 그냥 가는 거니? 라고 했을 때 아니, 많이 하락했어. 하락했는데 뭔가 하나가 탁 붙여줘줘요. 정부에서 중소기업 벤처 창업 여기에 지원해 주겠대. 그게 언제 할진 모르지만 그런 뉴스거리 하나에 의해서 얘네들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우리 잘 봐봐요. 이 대성창투 내가 이야기했을 때가 뭐 한 이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몇 퍼센트 올라왔냐면 71% 올랐어요. 얘 죽었니라고 했을 때 캔들은 죽은 캔들이지만 아직 모른다. 그러나 이런 종목 쫓아간다? No. 갖고 있는 사람도 절반 이상 차익해야 될 자리였어요. 왜? 갭 떠놓고 뭐예요? 고점이잖아. 갭 떠놓고 고점인데 이 바보가 올라가지도 못해. 그러면 어제 고점 자리 거기가 일단 절반 자리. 그 다음에 그제 고점 자리 그것도 또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뭘 미련을 가져? 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뭐냐? 내가 이야기했던 H&M 인베스트먼트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까지 확 끌어올렸어요. 요 8호 위에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내일 갭 떠버리잖아요. 갭 뜨면은 신규 매수도 60일 이평선 요 자리 매수 자리예요. 60일 이평선 위로 갭 떠가지고 가버리게 되면 60일 이평선 갭 떴는데 얘가 한 4% 이상이에요 라고 하면 아주 얘가 독한 놈이면 60일 언저리까지 왔다가 끌어올릴 테고 안 독한 놈이면은 살짝 1, 2%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살짝 눌렸다가 땡겨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60일 이평선 그걸 치고 올라갔다라는 건 거기 매물 때 난 무시해. 그냥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H&M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제2의 대성창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얘는 내일 올라갔다가 푹 달면서 윗꼬리 달구면서 뭔가 조금 막 겁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음봉 한번 나오고 그러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왜? 얘는 71%, 얘는 이제 저점에서 달랑 26% 올라갔어요. 그럼 더 갈 공간이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그냥 대성 하나만 끝나버렸으면 이게 아닌데 우리 2차 전지 막 이놈저놈 가듯이 지금 창투사 쪽 애들이 막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그래서 안 움직인 종목 찾으세요. 요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SV 인베스트먼트인데 얘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0몇 %까지 올라갔었는데 얘는 저점에 30% 올라갔어. 창투사 7, 8개 되는데 SV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그 다음에 미래에셋 벤처 뭐 이런 애들 줄줄줄줄 있어요. 걔네들은 안 올라갔어. 그럼 그런 애들도 관심권에 두고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있어요. 왜? 지금 하나만 간 게 아니라 이놈 저놈이 다 같이 지금 추세 잡아서 간다라는 건 더 가겠다라는 거. 얼마나? 그건 모르지만 여튼 더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건 요즘 네옴시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죠? 네옴시티. 결국 지금은 원 국토부 장관 사우디 날라갔고 그 다음에 빈살만 G20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한번 온다. 다 알고 그로 인해서 주가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는데 결국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먹을 거냐 이거 생각했을 때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지 절대로 신규 매수는 아니에요. 이런 애들 잘못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동안 그냥 강제 보유하게 돼. 왜? 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또 때 되면 올라가겠죠. 오케이.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메뉴에 있는 게 한미글로벌이에요. 그냥 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단발로 최근 한 달만 150% 올라갔고, 그 밑에 있는 애가 히림이야. 110%. 그 다음에 유신도 110%. 그냥 한 달 동안에 더블 이상 나와버린 거예요. 시장 대비 엄청나게 폭발력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 빈살만 와가지고 오히려 지금 거기에 이제 하나 탁 널러붙은 게 뭐예요? 수소야. 그러면서 두산 퓨어셀 얘 주가가 오히려 좀 또 막 탄력 붙어요. 자, 그런 쪽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결국 빈살만 왔을 때 뭐가 붙어야 돼요? 원전 수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전은 더 간다라고 봐야 돼. 거기다 플러스 원을 한다면 이번 달에 체코 같은 경우 또 그 체결 그거 계약서가 있는데 그거 우리 넣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어차피 이 체코, 폴란드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원전 쪽으로 기술력은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러시아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 기술력 굉장히 우수한데 지금 러시아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우리하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 이 빈살만에 의한 원전 모멘, 11월 달 말에 있는 체코 원전 모멘, 이 두 개만 놓고 봐도 지금은 매력적으로 오히려 이런 애들보다는 얘네들 앞으로 좀 더 갈 거야. 앞으로 좀 더 갈 10% 먹을래다가 재수 없으면 마이너스 30%. 이 길로 갈래? 아니면은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원전으로 갈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좋을까? 제가 봤을 땐 나는 원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원전까지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조금 더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남겨놔야 또 다음 주에도 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죠. 여튼 좋은 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좀 어떤 방향을 제시했다면 좋았을 것 같고요.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